자, 우리가 단순 계산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계산기가 더 고급 기능을 구현하려면 수학 함수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랭귀지 레퍼런스에 보면 여러분이 C 언어에 썼던 거하고 비슷하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에 대한 삼각함수와 함께 파워에 대한 거, 거듭 제곱이죠. 거듭 제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이제곱근, 제곱근이죠. 제곱근. 제곱에 대한 근을 계산하는 함수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뭐 지수 함수라든지 아니면 로그 함수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마 아두이노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복잡한 함수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함수만 우리도 이 단순 계산기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코드로 또 한번 가보죠. 자, 원래 코드로 가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수학 함수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부터 부여를 해야 되니까 자, 사인, 우리도 코사인부터 갈까요? 코사인, 얘는 100부터 가죠. 그 다음에 사인, 숫자가 하나씩 증가해서 갈 거니까 굳이 부여하진 않겠습니다. 탄젠트, 그 다음에 파워, 스퀘어 루트까지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함수까지 우리가 구현을 하면 이 단순 계산기는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술연산, 논리연산, 대부분의 논리연산 다 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수학함수까지 아두이노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인 이제 키패드하고 연결되게 되면 이 계산기가 되는 거죠. 계산기로 여러분이 아두이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학함수의 재밌는 점은 대부분의 수학함수는 단항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나만 필요로 합니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항 연산이죠. 얘랑 비슷했던 게 낫 연산입니다. 낫 연산하고 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스퀘어 루트는 동작하는 게 비슷하고요. 이 파워에 대한 거는 이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이 거듭 제곱은 x의 y승입니다. x, y승이라서 입력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항연산인지 판별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낫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코드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앞 코드가 예를 들어 이제 코사인도 항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 사인도 항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탄젠트도 항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퀘어 루트도 항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항이 하나니까 이항연산이 아니죠. 그래서 false를 리턴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항연산이니까 true를 리턴을 해주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함수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 스트링을 앞 코드로 바꾸는 것을 또 넣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자 코사인 코드를 리턴을 해줘야 되고 사인은 사인 코드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탄젠트는 탄젠트 코드를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코드상에서 한번 구현을 해봅니다.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코드의 틀을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학함수까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워에 대한 거는 파워,
스퀘어 루트에 대한 거는 스퀘어 루트, 제곱근.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컴파일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코드였지만 코드가 점점 길어져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도 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많아진 함수를 내가 많아진 기능을 어떻게 내가 구별해 가지고 함수로 잘 분배해서 활용할 건가 하는 게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실력입니다. 이 한 줄 짜는 것보다는 전체 틀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 논리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는 얘랑 이제 비슷하겠네요. 얘랑 비슷한 기능을 수학함수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수학함수에서. 자, answer를 이제 return을 해줘야 되는데, 이름 이제 fun이라고 할게요. fun. 펑션. 자, 수학 펑션을 여기서 계산을 해 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앞 코드가, 자, 코사인이라고 하면, 이 answer는 얼마인가 하면 코사인 x를 해줘야 됩니다. 코사인 x. 컴파일해서 한번 볼게요. 헤드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뭐 특별히 넣어줄 필요는 없네요. 이 랭귀지 레퍼런스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헤드 파일을 인클루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됐으면 그 다음에 사인도 해줍니다. 사인도 한번 해주고, 자, 사인도 끝났으면 탄젠트를 해줘야겠죠. 자, 탄젠트 해주고, 그 다음에 파워 함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파워 함수는 x의 y승이기 때문에 입력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x의 y승입니다. x의 y승. x의 y승이기 때문에 입력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 수학함수 중에서 특이하게 입력이 두 개가 필요한 함수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퀘어 루트.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코드 작성을 해봤습니다. 동적 메모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장 공간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네요. 23%만 사용하니까 뭐 아직도 충분히 코드는 더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술 연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코드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LGF에서 자, 수학함수는 코사인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 스퀘어 루트까지입니다. 자, 그 경우는 수학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x는 더블, y도 더블로 해서 이 펑션을 호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조심할 부분은 이 y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2학년산 이 된다면 y를 읽었지만 2학년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y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y값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걸 더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서도 또 if문을 뭐 돌려야 되겠죠. 돌려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기능까지 우리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여기 업로드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컴포트에 가서 다시 출력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코사인 했잖아요. 코사인. 앞코드 코사인에서 코사인 1을 한번 볼까요? 0.54.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오지 않은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자, 여기 앞코드에 다시 코사인 해가지고 코사인에 파이 값 넣어보겠습니다. 3.14 1592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맞죠.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잘 실행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인 함수도 한번 넣어볼까요? 사인에 3.14 또 넣어볼까요? x값에 넣으면 거의 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도 이제 되는데, 탄젠트 함수 1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으면 1.5 뭐 이 정도 나왔다. 네, 파워 한번 해봅시다. 파워 함수. 자, 2에 3승 하면 얼마인가요? 8이 나와야 되죠. 8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아두이노에서 정밀하지 못한 이 부동소수점 계산을 하다 보니까 8이 나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루트 값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게 파워에 x는 2, y는 0.5가 되면 얘는 이제 루트 2 값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14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퀘어 루트도 한번 해보는데, 이 스퀘어 루트는 2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파워로 한 경우하고 스퀘어 루트로 한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 계산 코드에 대한 구현은 이제 거의 완성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코드 구현한 부분이 거의 이제 C 스타일로 구현했습니다. C 스타일로 구현해서 우리가 코드를 보고 공통되는 부분은 항상 함수를 만들면서 코드를 잘 구별을 지어져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이제 메인 함수 부분도 크게 코드가 이제 길지가 않죠. 여러분이 이제 코드 작성하다 보면 이런 건 이제 빈번하게 볼 텐데요. 그러니까 코드 줄수는 가능하면 이제 줄이는 게 좋아요. 내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코드 분석하기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게 좋은데, 줄이려고 하면 이 함수,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구성하는 이 코드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줄이게 되면 이 함수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좋아집니다. 코드가 예를 들어 펑션 하나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짠 코드가 130줄인데 이 130줄을 펑션 하나에 전부 다 밀어 넣게 되면 뭐 코드가 문제없이 돌아갈 수도 있겠죠.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분석을 한다거나 재활용한다거나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첫 출발점은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뭐 여기 있는 코드에도 내가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가,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answer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bool이라고 하는 이 answer를
스트링으로 이제 바꿔서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불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굳이 함수로 만들지 않고 코드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얘를 함수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볼까요? 자, toString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입력이 이제 불입니다. 입력이 불이라서 불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불이 들어와서 얘가 스트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여기 있는 코드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코드가 함수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름은 이제 str로 이렇게 바꿀까요? 자, x가 true면 str은 true. true가 아니면 당연히 false니까 false로 해서 return string. 그럼 한번 이전 코드하고 비교해 보면 이 코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if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값이 어떻게 변형하는가를 머리 쓰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만 놓고 보면 자, 불이 들어오면 내부는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스트링으로 출력이 된다, 리턴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코드를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to string 해서 answer 라고 하면 코드가 더 깔끔해집니다. 깔끔해지고 더 욕심내자면 굳이 이 불로 바꾼 거를 다시 x 값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더 간략하게 줄이려고 하면 이런 정도 수준까지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 연산하는 부분이 계산하는 부분 한 줄하고 출력하는 부분 한 줄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편하게 변형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구현된 결과 한번 볼까요? 구현된 결과 한번 보면 자, 함수까지 했고 뭐 논리 연산부를 더 구조화가 되도록 우리가 바꾼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AND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1, 여기 1 하면 true 나오는 거. 결과가 함수로 만들었지만 아까랑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드지만 이 코드를 발전시키는 거는 사실 이제 끝도 없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문자 쓰면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대문자를 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죠. 대문자 쓰고 싶은데 왜 못 쓰게 하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가려면 이 앞 코드를 받아가지고 얘를 우리가 지금 작성한 코드는 전부 다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는 대문자든 소문자든 자기 입력하고 싶은 대로 입력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앞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사용자한테 마음대로
입력하게 하고 우리 코드에서 강제로 소문자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기억나나요? 이 랭귀지 레퍼런스에서 문자열이 있었죠. 문자열. 자, 스트링 문자열이 있었는데 요 스트링 문자열에 함수가 있었습니다. 함수 이름이 뭐였나요? to lowercase로 하면 문자열이 소문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to lowercase라고 하면 return 값 없기 때문에 자, 이 to lowercase를 호출한 그 객체의 내용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랭귀지 레퍼런스를 보면서 우리가 코드를 조금 더 이제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림을 한 다음에 트림은 앞뒤에 공백 문자를 이제 끊는 과정이라고 했죠. 앞뒤 공백 문자를 끊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코드 해서 얘를 to lower case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러면 사용자가 더 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대문자를 입력하든 소문자를 입력을 하든 항상 다 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자는 나 이 계산기 쓸 때 반드시 소문자를 입력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래밍 패턴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OR을 넣더라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 0 하면 true, false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도 이제 대문자로 넣어서 4, 5 이런 연산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숫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를 다 만족하도록 우리 계산기를 썼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더 관심 있으면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코드를 더 키워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화 계산을 하는데 사실 숫자를 1, 0 넣는 것보다는 true, false를 넣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여기 x에는 원래 숫자를 넣게 되어 있는데 true, false를 넣어도 되는가 하면 이게 어렵지 않게 변경할 수가 있는 게요. 이게 우리가 원래 사용자 입력은 뭐였습니까? 문자열이었잖아요. 문자열을 우리가 toBool이라는 함수에서 이 bool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toBool이라는 함수를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걸 함수화하지 않고 simplecalc라는 쪽에다가 전부 다 만들었다고 하면 새로운 요구 조건이 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sx는 이제는 숫자가 아니고 true, false라고 하는 문자가 될 수도 있다. 자, 이걸 바꿔줄 수 있는가 하면 코드가 너무 길었으면 바꾸기가 어려웠을 건데 simplecalc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고 toBool이라고 하는 함수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toBool이라는 함수.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스트링이 true였습니다. true였어요. true면 얘는 return을 뭘 해주면 됩니까? true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문자열이 bool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else if에서 자, 얘가 false였다. false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false로 return을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숫자기 때문에 else 구문 이용해 가지고 값을 우리 아까 코드 작성한 것처럼 바꿔주면 되는 거죠. true, false로 사용자가 입력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이 기능을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 이제 숫자 대신에 문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앞코드에 해당하는 문자 앞코드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을 수정한 것도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트림하고 이제 소문자로 바꿔야지 또 오동작을 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인풋을 받은 다음에 이번에 SX에 대해서도 앞뒤 공백 문자는 이제 잘라내고 요 X에 대해서도 로얼 케이스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숫자인 경우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문자인 경우에만 소문자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2학년산 판별한 경우도 마찬가지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도 트림을 해서 로얼 케이스로 이제 바꾸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true, false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코드 변경은 끝이 났습니다. 코드 변경은 끝이 나서 이제 여기까지 코드가 잘 도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출력 지우고 곱셈 한번 해볼까요? 곱셈 해서 4, 9, 36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AND 연산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true, 자 이번에는 false 하면 false가 나오고, 자 AND인데 이번에는 true 하면 true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 자 XOR도 되는가 보면 XOR는 자 true, false 하면 true가 나오는, 그러니까 XOR는 서로 다른 경우에만 또 true가 나옵니다. 같으면 false가 나오고, 이런 것들처럼 코드가 좀 더 이 변화무쌍하게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